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울주 남부, 동부, 중부 도서관 및 교육 수련원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0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소관별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경희 울주도서관장님께서는 바른대로 나와주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주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정기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주도서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본예산을 각목 내역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주도서관의 2020년도 본예산액은 11억 6,286만 6천 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12억 1,993만 5천 원에 대비 5,706만 9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 내역서 567쪽입니다. 먼저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처우 개선에 따른 실무원 및 주말 사무보조원 등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989만 8천 원 정액된 3억 2,07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조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친목 도모를 위한 직원 체력 대회 행사비를 전년 대비 23만 2천 원 정액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9조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울산 12덕목 인성 프로그램 찾아가는 학교도서관 이용자 교육, 방학을 부탁해 낭독 토론 프로그램, 책구름이 독서운동, 학생과 저자와의 만남, 학교도서관 현능망센터 운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577만 원 감액된 1억 4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 사유는 울산 책 축제 사업 일몰에 따른 사업비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572조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입니다. 진로 독서 프로그램 운영, 울산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하버르타 슬로우딩 독후 프로그램, 초등 학력 인정 문자 혜택 프로그램, 신규 사업인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188만 원 정액된 6,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조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북스타트 운영, 독서의 운영, 독서의 달 행사, 입체 낭독, 방학 독서교실, 책 낭독회 등 독서 문화 행사 지원과 신규 사업인 도서관 이용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도서를 대출 반납할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4,193만 원 정액된 8,522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료 확증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5,68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만 5천 건의 자료를 확충할 계획이고, 자료 정리비는 RFRD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2,800만 원 감액된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75쪽입니다. 도서관리 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 유지 관리와 신규 사업인 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서버 구축 등 전산실 및 디지털실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7,580만 원 전액된 1억 2,46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직장교육 추진, 신규 사업인 4개 도서관 사서직 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 등을 위해 전년 대비 282만 원, 2만 1,000원을 증액된 66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노후 컴퓨터 9대 및 사무용 의자 8개 교체와 제2 자유열람실 이용자용 의자 61개 교체를 위해 1,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조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 경상 경비로서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 및 장비 관리, 당직 기계 용역, 일반 수용비, 업무 추진비 등으로 1억 4,24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13만 4천 원 증액된 주요 사유는 도서관 이용자 증가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210만 원을 예산 편성 지침 개청에 따라 변경된 기간 운영 업무 추진비 100만 원 인상분입니다. 마지막으로 578쪽 직속기관 시설 관리입니다. 도서관 시설 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시설 수선비, 전기, 소방, 승강기 등 위탁 관리비와 시설 방역, 공기청정기, 수목 관리와 신규 사업인 별관, 노후 우수관 교체, 본관 외벽 유리창 코킹 보수, 노후 가로등 교체, 간사 철거 및 펜서 설치, 본관 CCTV 교체 사업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2,759만 1,000원 증액된 1억 1,95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주도서관 202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경희 울주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현태준 남부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 남부도서관장 현태준입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청기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 남부도서관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080만 1천 원 감액된 8억 7,263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명내역서 587쪽입니다.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주말 사무보조원, 청소원 등 공무직 처우 개선비 등으로 인건비 1억 6,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공무원 후생 복지 지원을 위해 직원 체련 행사 등으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명내역서 589에서 590쪽입니다.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 및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 독서 활동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학교 도서관 이용자 교육, 인성다독, 마음다독, 어린이 책 읽기,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화 특강 등 11개 프로그램 사업에 2,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명내역서 590에서 592쪽입니다.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창의성과 평생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주민의 자아 성취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성인 대상으로 역사, 인문학 및 시니어 강좌, 소외계층을 위한 강좌,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좌, 학생들을 위한 방학 특강 등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5,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서양 고정 강좌 등 2개 강좌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명내역서 592쪽에서 596쪽입니다. 도서관 운영 지원은 3억 8,272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10만 5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올해의 책 사업과 서부 교체 사업 2개 사업으로 올해의 책 사업은 성인은 울산도서관, 학생은 교육청에서 나누어 추진하던 것을 2020년부터는 울산도서관이 통합 추진함에 따라 일몰되었으며 서버 교체 사업은 2019년도에 구축 완료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 행사 운영입니다. 책과 관련한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해 책에 있는 사회, 문화시민 지향과 어린이, 청소년 등의 독서 흥미를 유발하여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 및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독서주간
독서달 행사, 북스타트, 독서회 등 1억 7,0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독서 오디세이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식정보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자료 확충과 디지털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도서관 자료 확충에 1억 8,617만 3천 원, 간행문 관리에 1억 6,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실 및 디지털 자료 운영을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 사용료, 시스템 유지 보시비 등 5,63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지원에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 등에 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독내역서 595쪽입니다. 공유자산 및 물품 관리입니다. 컴퓨터 프린터 등 노후 사무기기 12대 교체 및 시청각실, 제습기 구입을 위한 자전치 대비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독내역서 596쪽에서 567쪽입니다. 즉석기관 운영입니다. 즉석기관 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설경비 등 9,489만 2천 원, 즉석기관 부서 기본 운영경비로 6,816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즉석기관 시설관리는 소규모 시설 수선, 시설 위탁 관리 등을 위해 5,83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 380만 원, 서방펌프 및 주의 배관 교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남부도서관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특별에게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태준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복희 동부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동부도서관장 한복희입니다. 평소 울산 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청교위원장님, 김종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강목 내역서 607쪽에서 616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10억 6,429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억 9,826만 9천 원 대비 3억 6,602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07조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주말 사무 보존 등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로 전년 대비 1,273만 3천 원 증액된 1억 4,43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지원, 자유학기제 연계, 청소년 진로독서 프로그램 2개의 확대 사업과 기존 사업, 학교도서관 운영 컨설팅 등 8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384만 원 증가한 3,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 학생,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평생교육 강좌 운영, 초등학교 인정 문자회득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1,140만 증가한 4,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 운영, 도서관 자료 확충, 이용자 편의를 위한 티처 자료실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3억 5,020만 6천 원이 증액된 5억 3,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자료 확충비 8천만 원은 전년도에는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예산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각종 공공요금, 일반 수용비, 기본여비 등 각 기관 운영, 우리 도서관 기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383만 4천 원 증액한 1억 1,58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시설 위탁관리,
소규모 시설 수선 등을 일부 증액하였고 옥상 누수 해결을 위해 옥상 방수공사비 등 전년도 대비 1억 1,183만 7천 원 증액한 1억 8,56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복희 동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미영 중부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부도서관장 박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수고가 많으신 청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 중부도서관의 2020년도 세출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목 내역서 625쪽에서 632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억 7,696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3,397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5쪽에서 626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직원 인건비 사업은 1억 236만 8천 원으로 청소원, 주말 사무보조원, 경비원의 인건비이며 장애인 근로자 고용사업비는 3,62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간의 단합을 통한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체련 대회 행사를 위해서 공무원 후생 복지 지원 사업비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에서 628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사업은 3,720만 원으로 평생교육 강좌 운영비 1,870만 원, 그리고 초등학력 인정문자 혜득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 원, 하브르타 슬로딩 독후 프로그램 운영비 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28쪽에서 630쪽입니다. 독서문화행사 운영사업은 4,280만 원으로 북스타트 운동 독서문화행사 운영, 도심 내 전통시장 책나들이 운영, 그리고 도심 내 전통시장 책수레 운영비이며 도서관 자료 확충비 6,168만 원, 도서관 자료 정리비 470만 원, 도서관 간행물 관리비 990만 원, 전산 및 도서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유지 보수 등 전산 및 디지털 자료실 운영비 7,485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서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및 직원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도서관 운영 지원비 318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630쪽에서 632쪽입니다. 자산시득 사업은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우산 빗물 제거기 구입비 147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속기관 기관 운영사업은 3,802만 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며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 여비, 그리고 업무 추진비 등 직속기관 부서 기본 경비 3,295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사업에는 약수초등학교에서 보관 중인 비도서 자료를 학생 수련원으로 이전함으로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울산도서관 제세공과금 및 소규모 시설 수준 등 직속기관 시설관리비 3,0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 중부도서관의 202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미영 중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영재 교육수련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수련원장 한영재입니다. 평소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청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육 수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목 명세서 637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2억 5,900만 원으로 객실 및 회의실 사용료 수입 2억 5,400만 원과 임대료 수입 490만 원 등입니다. 641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3억 7,895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7,394만 5천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행정실무사와 청소원 인건비는 1억 2,493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854만 6천 원이 정액되었습니다. 정액 사유는 기본급 인상, 보험료, 기관 법적 부담금 적용 요율이 인상 등입니다. 642쪽입니다. 교직원 복지 지원의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입니다. 성강기 교체 및 컬러 프린터기 구입비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본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 및 당직수당, 시설 및 장비 관리, 여비 및 업무 추진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153만 7천 원이 정액된 1억 3,4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각종 시설물 위탁관리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냉방기 청소 및 객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5,77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69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액 사유는 냉방기 청소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수로는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영재 교육수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울주 남부, 동부, 중부 도서관 및 교육수련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손을 드신 송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주 도서관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때까지 이제 업무하신다고 되게 수고하셨고요. 오늘 마지막 이제 회의가 될 텐데 오늘 좋은 결실을 많이 맺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질문은요, 간사 문제인데요. 간사가 지금 철거를 하잖아요. 좀 전에 제가 이제 간사 위치가 어딘가 확인을 했는데 그 간사를 철거를 하면 있는 부지 활용이 가능한가요? 네, 울주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송근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부지는 우리 울주도서관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이제 지도상에서 위치를 보니까 건물은 되게 낡긴 낡았더라고요. 낡았는데 이제 모서리 기퉁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연 여기를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좀 의문점이 들었고요. 네. 차라리 철거를 하는 것보다 뭐 창고라든지 그런 용도로 쓰는 게 또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사께 요번에 된 것은 그게 너무 오래돼가 1983년도에 된 간사로서 지금 현재 보면은 벽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뒤에 또 그게 벽돌로 됐는데 그게 부식돼 가지고 다 흘러내리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공간을 이렇게 밀어버리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주차장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청 재정가에서 의뢰해가지고 올해 8월 22일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용도 폐지 및 처분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야 이거는 폐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산정하게 됐습니다. 펜스도 설치를 하더라고요. 펜스는 그럼 또 어느 아니 쪽에, 펜스는 이제 어디 쪽으로 설치를 하죠? 그거는, 그게 이제 이렇게 노후된 그 건물 뒤에 보면은 벽돌로 된 벽돌이 벽돌. 돼가 그 있는데,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그 벽돌 벽 부분을, 이제 벽돌로 되어 있는 벽이 아니라 이제 그 펜스로 교체하는 시설비가 들어가는 거네. 그 부분을 펜스로 지금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사실 이제 울주도서관이 이제 중부도서관이 하지 않는 학교 도서관 업무를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는 좀 예산면에서 이제 사실 좀 평생교육하고 독서문화진흥 쪽에 예산이 좀 제가 비율을 좀 내봤었을 때 좀 울주도서관은 이제 그 학교 도서관 지원 쪽으로 많이 좀 편중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평생교육과 독서문화진흥 그러니까 그 도서관 운영 쪽에는 좀 비중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이 좀 전에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독서 교육이 학교 도서관 지원 쪽에만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 약간 평생 교육하고 이 도서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이 좀 투입이 작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작게 된다는 말은 이제 도서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다른 도서관들에 비해서 작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제가 봤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페이지는 없습니다. 제가 어쨌든 학계를 내봤을 때 나오는 결과가 보통 이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면 그 보면은 인건비, 그다음에 교직원 복지 지원,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 뭐 평생학습 운영 지원, 도서관 운영 지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울주 도서관은 이제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에 좀 예산이 많이 편중이 되어 있고 평생학습이랑 도서관 운영 지원에는 조금 이제 예산이 조금 덜 가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주로 프로그램이 어디 이제 목에 들어가는 평생교육하고 이런 우리 지금 도서관 운영 지원에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울주 도서관은 독서교육 이제 그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에 좀 너무 좀 편중이 많이 되어 있고 약간 평생교육 쪽하고 이 도서관 운영 지원 쪽에는 예산이 좀 덜 가서 뭐 이렇게 편성이 되게 된 이유가 뭔지 이제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평생학습,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그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요. 네, 1,100. 네, 예산은 제일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 합친 예산도 울주도서관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전체 예산 대비 퍼센테이지를 냈었을 때 울주도서관은 보니까는 이제 그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에 돈을 좀 되게 많이 쓰고요. 그다음 평생교육하고 이제 그 도서관 운영 지원에는 다른 도서관들보다 돈이 좀 작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뭔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궁금해서 이제. 지금 울주 도서관은 이제 이렇게 많은 이유는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울주 평생학습 박람회를 저희들이 주최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박람회가 금액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게 1,574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울주 도서관은 학교 지원 센터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치우치다 보니까 평생 그 활성화에 대해서 평생 교육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제 신규로 해서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학교 지원 센터다 보니까 이제 독서교육 이제 그 학교 도서관 지원을 많이 가다 보니까 거기 편중이 많이 된 건 알겠지만 향후 사실 이제 평생 교육하고 이제 우리 도서관 운영 지원 쪽에도 예산을 좀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골고루 편성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또 우리 보면 동부도서관도 보면 전반적으로 이 내 도서관 중에 평생교육 쪽으로는 예산 대비 편성 비율이 제일 낮아요. 평생교육 쪽으로.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제가 봤을 때 동부도서관장님 내년에는 예산 짜실 때는 좀 그래도 좀 이 너무 차이가 다른 도서관과 안 나게 사실 또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서관 운영 지원에 또 예산이 많이 또 이렇게 집중이 되고요. 평생교육 쪽으로는 작게 또 예산이 편성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어느 이런 목에도 좀 소홀함이 없이 지금 사실 이제 좀 도서관마다 좀 특색은 있는 것 같아요. 특색은 있는 것 같지만 좀 어느 목에도 좀 소홀함이 없이 좀 예산 편성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중부도서관장님, 네. 사실 네, 중부도서관장 뭐 박미영입니다. 예산면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 가장 우리 중부도서관 열악한데요. 이번에 또 보니까는 이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어디더라 그 비법정 전입금인가요? 한 1,000만 원 정도 깎였어요. 그거 뭐 때문에 그렇게 됐죠? 네. 송근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 혁신교육과의 자체 예산 삭감을 1억 정도 하게 돼서 그 부분에서 저희 도서관 그 도서구입비를 1,000만 원 감했습니다. 그럼 중구청의 그 혁신교육과에 우리 그 도서관에 원래 비법정 전입금을 계속 주는 부분인데 혁신교육과 전체 예산 중에 그래서 1억 정도가 감액되면서 이제 지원이 작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좀 돈이 작년보다는 줄었어요.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운영하는데 그것도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도서관 자료 확충이 작년보다는 좀 많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이나 내년에 또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그래도 이제 작년에는 거의 7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 올해 6천만 원 정도 받으면 좀 운영에 좀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그럼 추경에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네, 예산을 편성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울주는 사업설명서 49페이지, 남부도서관 133페이지고요. 동부도서관 213페이지, 중부도서관 278페이지입니다. 독서, 문화, 행사, 운영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울주하고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으로 지금 그 스마트 도서관 운영해서 한 4,550만 원이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거든요. 우리 남부도서관장님 스마트 도서관 운영이 뭔지 지금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 남부도서관 현대준입니다. 김정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도서관의 그 시간이 그 6시면은 저기 종료가 되거든요. 예, 예. 근무 시간이. 예, 예. 그 이후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그런 직장인들, 학생들이 책을 이렇게 대출이나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런 책을 대출을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은 예. 미리 그 시스템에 넣어놓으면은 예. 그 사람들이 시간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와서 그 시스템에서 책을 이렇게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러면 도서 대출을 위한 뭐 자동화 기기 뭐 구입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 비용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울주도 똑같습니까? 내나? 예, 예. 그 안에 이제 200건 정도가 들어간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부도서관 관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동부도서관은 뭐 예산 자체가 전혀 없는데 이거는 뭐 미리 설치가 된 겁니까? 동부도서관은 아니면은 뭐 요 기기 구입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김주숙 부의장님 질의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설치는 안 돼 있고요. 예, 올해 이제 예. 보통 도서관들이 하면은 네. 함께 해서 네.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올해 저희들이 RFID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전산에 또 보수하고 이제 이렇게 서버나 홈페이지 관리에도 교체도 해야 하고 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두 도서관이 하는 걸 보고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게 지금 남부도서관 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이나 6시 이후에 이제 시간적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충분히 좋은 이 프로그램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기기 구입하는 게. 동부도서관도 한번 보시고 그 뭐 직장인들 특히 동구 같은 게 직장인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로자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동구가 정말 필요한 그런 지금 입지 조건인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내년에는 뭐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부도서관 관장님한테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독서문화행사 운영 총 예산을 보니까 울주 같은 경우 한 8,500만 원 정도, 그리고 남부 같은 경우는 1억 7천, 그다음에 규모가 제일 작은 충부도서관도 한 4,200만 원 정도 예산 총액이 나왔고, 동부는 한 3,400만 원 정도 감액을 많이 하셨는데, 이 감액한 이유가 뭔가요? 여기 뭐 투자하는 그 빈도수가 많이 줄어드는가요? 아니면은 뭐 지자체에서 뭐 예산 자체가 이렇게 추가로 편성이 잘 안 되는가요? 사유들이 뭔지요? 예, 동부도서관 한복희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문화예산 그 사업이 줄은 것은 그 조금 이제 그 학교 도서관 독서문화 행사에서 네. 이번에 이제 그 공연하는 데서 조금 직원이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고 이제 조금 낮췄고, 또 학교 도서관 작년에 하던 독서문화 프로그램 2개가 네. 학교 도서관 지원팀으로 업무의 좀 특성상 그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줄은 거고, 독서문화 예산이 네. 또 북스타트 행사에서 조금 줄은 거는 동구의 이제 그 출산율 저하에 따른 예. 거기에서 또 조금 감액이 되었고요. 그럼 이게 지자체 전입금이 원래 기존에 들어온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이쪽에 따로? 저희들이 지자체 전입금은 예.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 이것은 평생학습으로 오는 것이기 평생학습으로. 때문에 독서문화 행사를 오지 독서문화 않습니다. 행사는 원래 전혀 없었네요. 예, 예. 타 도서관들은 뭐 지자체 전입금들이 따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남부도서관 관장님. 예.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2억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지자체 전입금 들어옵니까? 예, 울주는 지자체 전입금 들어오는 부분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북스타트하고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있고. 장애인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예, 예. 장애인 그 설치비를 한 2천만 원 가량 예, 그 지원했고 12하고 도서 예. 구입비하고 해서 한 8천만 원. 전체 한 8천만 원. 예, 예. 남부 한 2억 4천만 원 정도 근데 어떻게 들어오고. 저도 그런 말 하나. 동부는 뭐 예산이 좀 지자체에 적어서 그런지 거의 뭐 전입금들이 거의 없네요, 그렇죠?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예. 이제 그 올해는 도서 구입비 8천하고 예. 그다음에 평생교육 강좌 운영 문화학교 예산으로 600만 원 해서 8,600만 원이 예. 해마다 이제 고정적으로 하고 있고, 예. 그 올해 추경에서 예. 한 3천만 원 이상 정도 예. 노후 가로등을 다 설치를 해줘 바꿔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지원사업 파트에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부도서 관장님한테 그대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 제가 앞에 그 울주하고 그다음에 남부도서관하고 충부도서관을 좀 보니까 뭐 예산은 다 증액이 됐는데 울주 같은 경우는 4개가 사업이 한 재편이 되는 부분들이 보였고, 그리고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4개 신규 사업들이 좀 편성이 돼 있고, 이런데 중부도서관은 오히려 이제 예산 자체가 좀 많이 삭감이 됐고, 아까 그럼 요 내용들이 전부 다 아까 그 말씀하신 그 학교 그 도서관인가요? 그리로 다 사업들이 뭐 원래 겁니까? 있던 진로 멘토링과 청소년 인문 톡톡이 진로 멘토링이요? 예, 진로 멘토링 사업이 원래는 독서문화 행사에 들어갔다가 예. 성질상 학교 도서관 팀으로 가는 게 좋게 돼서 고리로 보냈고요. 아, 그냥 이관을 한 거네요, 그러면? 예, 이관 사업이 2개입니다. 사업은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이관이 돼서 이제 그쪽으로 이관이 옮겨졌을 2개에서 줄었고, 뿐이네요. 예. 근데 감액한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예. 한 3건 있습니다. 감액한 거는 어떤 것을 아까 감액하시는 이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북스타트 운영인데 예. 그 북스타트 운영이 그 출산율 저하에 따른 예. 그 도서 이제 학령 아이가 좀 감소됨에 따라서 725만 원 감액. 요거 도서 구입비 감액된 거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도서 구입하고는 별도로 이거는 그렇습니까? 이제 여기는 독서문화 지금 진흥 725만 원 출산율 저하에 따른 북스타트 도서 구매 구입 감액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사유 뭐 정한 사유는 아닌가요? 예, 요게 이제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고 네. 옛날 저희들이 한 2천만 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예. 점점 학령 아동이 또 특히 영세에서 뭐 이렇게 태어나는 출산율 저하가 있어가지고 네. 저희들이 이제 후속 프로그램도 하지만 그래도 이
스타트에서는 북스타트 비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예. 남길 수가 없어서 여기에 줄였습니다. 독서 캠프는 지금 한 절반 정도 비용 감액하셨는데 이거는 운영 시간 변경이 어떻게 변경이 됐다는 겁니까?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독서 캠프를 1박 네. 2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영유아 자료실에서 부모님들이랑 아이들이 함께 자고 예. 거기서 했는데 네. 피드백을 받아 보니까 이제 밤에 좀 알차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네. 밤 7시부터 11시까지 학부모랑 자녀랑 그렇게 이제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요? 예. 아, 예. 그래서 그 독서 캠프를 시간대를 조정하다 보니까 예. 거기서 조금 9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도서관들이 보통 운영할 때 어느 정도 다 좀 비슷한 조건에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남부도서관이나 이런 데 비해서 지자체 전입금이 많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뭐 사업 재편이라든지 지금 남부도서관처럼 뭐 신규 사업이라든지 변화를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좀 모색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서관님 좀 충분히 챙기셔가지고 내년에 좀 사업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변화를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예. 당부 좀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김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옥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석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 지자체 전입금 있지 않습니까? 도서구입비를 보니까 울주군은 6천만 원 받으셨고 남부도서관이 1억 2천만 원이고 동부도서관 8천만 원이고 충부도서관은 3,168만 원 맞습니까? 이 금액의 기준이 있습니까? 예, 남부도서관 현대주입니다. 금액 기준은 없고 아마 관장님들께서 지자체에 찾아가셔가지고 도서 확충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청장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전입을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지자체 장님들의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도서관에 대한 애착하고도 조금 비례한다고 봐도 되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금액 차이가 너무 심하거든요. 원래 중부 재정도 지금 중구청 재정도 어렵지만 동구청 재정만큼 어렵겠습니까? 그죠? 근데 중부에서는 이게 3,168만 원이고 동부에서는 8천만 원 도서 구입비로 주는데 이 부분은 중부도서관 관장님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도서 구입 예산을 보니까 울주도서관은 이제 1억 5천만 원이고요. 울주도서관 작년에 남부도서관하고 제가 행감 자료에서 이용 사항을 봤었는데요. 울주도서관이 작년도에 19만 명이 이용했다는 이용자 현황을 내셨고요. 남부도서관 53만 명, 동부도서관 33만 명, 중부도서관 13만 명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하면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도서 구입비는 울주군, 이제 울주도서관이 1억 5천인데 남부도서관이 1억 6,500이면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으시는지요? 예, 물론 뭐 의원님 말씀도 뭐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은 저희들 매년 그 도서 구입할 때는 저희들이 그 지자체 전입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법정 장소 수, 그다음 보관 보존 서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하고 판단해가 지금 저희들이 1억 6,5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물론 뭐 자료 확충을 위해서 예산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3만 명이 와도 충분하게 저희들은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구도 많고 이제 그 이용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남부도서관의 운영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남부도서관 특별히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거는요. 그 설명서 사업 설명서 123쪽에 다른 도서관에서 하지 않은 인문학 특강을 하고 계십니다. 매우 바람직한데요. 작년하고 올해 예산 증액이 없이 그대로 갔었는데 요거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설명서 123쪽에 사업 설명서 123쪽 봐주십시오. 인문학 특강 말씀하는 겁니까? 예,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특강. 예. 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처음 시행된 이런 그 청소년 인문학 특강인데 올해 저희들이 그 시행을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평소에 우리 학생들이 이런 인문학 그 특강에 대해서 강좌에 대해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그런 이제 철학이나 이런 역사 같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그 학생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그 학생들에 대한 그 정서적 함량이 많이 돼서 올해도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고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 중학교 2개 학교, 고등학교 하반기 때는 고등학교 2개 학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4개 학교 예정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작년에는 이제 2개 학교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중학교만 하려 예정했는데 그 청교육 위원장님께서 좀 확대를 하라 해서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했고 그 내년에도 저희들이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에서 4개 학교를 할 예정입니다. 예, 저도 이제 인성 함량을 위해서는 이제 실제로 입시 교육에 많이 내몰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시기를 보면은 2020년에 4월에서 6월 또는 9월에서 11월인데 이거를 12월까지 확장을 하시면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고3들 대상으로 했을 때 훨씬 더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들이 10월 달에 저희들이 1학년 대상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저희도 고민해서 그래 저희들 사업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다른 지역의 인문학 특강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규모가 있던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대상으로 하면은 학생들이 작년에 2회에 458명이면 아마 한 번 강의 때 거의 200명 가까운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강의를 들었다 이렇게 예, 보시면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을 보니까 15명, 20명 이렇게 성인과 학생이 함께 와서 듣는 인문학 특강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이제 시기라든가 규모라든가 또는 특강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좀 확장하셔가지고 저는 이 사업은 이제 작년에 처음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내년에 해보시고 좀 더 내후년에는 확장으로 좀 더 키워서 예산도 좀 더 많이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하겠습니다. 예. 예, 다른 도서관장님도 좀 인문학 특강은 남부도서관 조금 본받아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올주 도서관장님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질문 안 드리고 싶은데 또 이게 이제 보면 사업 설명서 36페이지 보시면 학교 도서관 지원센터 운영해가지고 예산 총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수치가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가지고 작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증감된 거 아닙니까? 제가 작년도 예산 여기 표기된 대로 합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는 개가 8,544만 6천 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합을 해보면 7,884만 6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증감해가지고 A에서 B 빼면 차감이 5,470만 원, 547만 원이 정확한데 지금 총 예산 개가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울주 도서관장 고경입니다. 안도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기가 조금 오타가 있습니다. 그 책구름이 독서 운동에 보면은 네. 강사 실비 경비 인상 이래 됐는데 네. 이것이 위에 학교 도서관 담당자 연수에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이게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됐고 학교 도서관 지원센터에 저희가 감액된 것은 감액 사유는 울산 책축제 일몰에 따른 예산 660만 원 감액됐고요. 책구름이 독서운동 서가 구입비가 이제 18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책구름이 독서 활동에 지금 경비 인상은 사실 여기 올라가면 안 되는데 잘못 올라와서 지금 3,370만 원 이렇게 표기됐다 이래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더 잘못됐는 게 그 금액을 마이너스 시키면 더 차이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계획에 보면 2019년도 계획 금액이 잘못돼서 이걸 이렇게 이게 언제부터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지난해도 이렇게 계획가 잘못되는 것 같으면 총 예산 합계가 수치 뺄 때 굉장히 오류가 생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 좀 바로 잡아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부도 그렇고 울주군도 그렇고 중부 도서관도 그렇고 서버를 다 새로 구축하신다 그죠? 남구는 지난해 다 하셨다 했죠. 남구 서버 구축비만 얼마 비용이 들었습니까? 전체 6,900만 원 들었습니다. 6,900만 원 들었죠. 지금 서버비만 얘기 드리겠게요. 동부도서관은 서버 교체비가 1,300만 원, 울주군 4,400만 원, 남구 6,800만 원, 중구는 지금 백업 장비 그라고 백업 소프트웨어라고 표기해서 나눠놨는데 대충 한 3,400만 원. 네, 이것도 서버 교체비죠, 그죠? 결국에는 그죠? 이게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이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특히 뭐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뭐 서버 홈페이지를 부실하고 축소시켜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서버에서도 구입한 게 있고 또 최신 구입한 게 있고 내용 연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한 건 구입을 하고 네. 또 조금 더 뒤에 계속 조금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고 그렇게 네.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전체 교체가 아니고 예,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울주군 같은 게 어떻습니까? 서버를 전체 다 교체하는 겁니까? 네, 울주도서관장 고경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멀티 미디어 서버를 교체를 했고요. 그러니까 울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전용 서버를 이제 2010년도에 했기 때문에 완전히 두 개로 해서 신규 네. 서버를 이제 새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네. 금액이 이렇게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중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서버 교체하시는데요. 사이트는 어떻게 그대로 호환에 문제가 없고 그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네, 중부도서관. 그럼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때문에 또 홈페이지 구축을 홈페이지까지 새로 이렇게 재구축한다고 돼 있는데. 예, 안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버라기보다 백업 장비입니다. 그리고 네. 거기를 가동시키는 소프트웨어 이래서 3,380만 원 요구했는데 이건 신축 도서관에 가도 서버가 아니라 백업 장비이기 때문에 따로 충분히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예. 그럼 서버가 아니고 예, 서버는 장비. 놔두고 백업 장비로만 예. 그것만 교체를 한다. 그 중부는 지금 설명서에 보면 홈페이지 그 다음에 서버를 구축한 지가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기간이 지나가지고 예. 교체한다고 설명은 그래 돼 있거든요. 안 그래도 예, 그렇게 설명이 돼 있고 음. 백업 장비하고 소프트웨어 교체한다 하니까 서버 교체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뭐가 정한 겁니까? 서버가 저희 서버가 3개가 있는데 네, 도서관 관리 서버, 홈페이지 서버, 멀티미디어 서버 이래서 네. 그런데 이제 사용 기간이 거의 10년, 12년이 다 흘렀습니다. 네. 그러나 내용 연수 서버를 안 바꿉니까? 서버도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네. 백업 장비가 더 필요한 건 백업 이게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신축 도서관 가서 할 뭔가 때. 할 때 하려고 했는데 이제 2, 3년 늦어지니까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 요구한 알겠습니다.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좀 이게 도서관에서 쓰는 서버는 다 비슷할 건데, 그죠? 근데 구축 비용이 최고 많게는 한 6,900만 원, 뭐 적게는 물론 부분 서버 한다고 하셨지만 1,300만 원, 그리고 울주군은 4,400만 원. 금액 차이 너무 많이 나는데 재정가에 이거 보통 건반 받아서 하시는 거 맞죠? 예, 재정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이상한 어떤 의견은 없었습니까? 그냥 이렇게 예산 올리면 다 이렇게
통과됩니까? 울주 도서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미래인재과에서 정보 보안 현장 실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적 사항으로서 빨리 지금 이렇게 교체를 해라고 했기 때문에 교체를 하라고 네. 해서 이제 했을 네. 건데 비용이 너무 다들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예. 그래서 그거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 서비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 이렇게 동부도서관 홈페이지 전용 서버를 알고 있고요. 울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서버하고 홈페이지 서버하고 이북하고 그리고 멀티미디어 서버를 이렇게 같이 하는 바람에 그렇게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이북을 지금 그 구축하는 비용이 홈페이지 그 구축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북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이북은 거는 서버에 별도로 돼 있습니다. 별도로 예.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북 서비스가 홈페이지 개편의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같이 연계가 되는 연계는 거예요. 되는데 예.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키는 게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 그거는 이제 아니죠. 서버에 그렇죠. 그건 별도죠. 예, 예. 별도입니다. 지금 제가 이 4개 도서관의 홈페이지 사이트 맵을 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크게 사실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중부 도서관이 홈페이지가 제일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홈페이지 구축 비용도 보면 동부 1,800만 원. 얼마 전에 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구축 때문에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지적하고 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 비용이 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동부가 1,800만 원이고 울주군은 3,600만 원. 아까 이북 얘기하셨는데 결국에는 호환성 해가 링크 달아주는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에다가 이 업체가 이북 데이터를 다 일일이 정리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서버에 별도 예산은 따로 있을 건데 이북은.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좀 뭔가 좀 너무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뭘 사업을 할 때 금액 차이 너무 많이 나요. 비슷한데. 아니 그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반응형 홈페이지 하나만 이렇게 올렸고요. 울주도서관은 별도로 PC형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 2개를 구축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는 걸로 알고 모바일 있고요. 홈페이지하고 PC형하고 PC형 같이, 홈페이지에 기본 프로그램 깔아놓으면 그냥 자동으로도 사실 기본 골조는 모바일 링이 그냥 요새는 프로그램 그냥 잡힙니다. 거기서 디자인만 약간 수정하는 것이지. 예, 그 비용으로 1,몇백만 원을 더 들었다고 보기엔 좀 힘들고요. 저희 도서관 책구름이 독서 운동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동시 접속을 이렇게 하면은 접속 시간이 또 지연이 돼가 미는 또 예상이 되고. 그건 서버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건 서버 용량 문제고 예. 홈페이지 개편 구축에 대한 문제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예. 타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간 페이지 수가 많아서 예. 그래가지고 그 예산은 이렇게 지금 될것 같아서. 뭐 이렇게 올라와 예. 계시는데요. 나중에 집행하실 때 예. 이렇게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이니까 이렇게 좀 아껴가지고 그리고 회사들도 좀 잘 비교해 보시고 알차게 좀 쓰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 천차만별식으로 그냥 너무 다 틀리니까 이게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네. 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질의 한 번씩 돌아갔으니까 위원장이 질의 간단하게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시설 관리에 울주도서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목서 578페이지, 설명서는 89페이지인데요.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의 노후시설물 보수 예산이 2천만 원 정도 정액이 됐고, 이 중에 이제 노후 가로등 교체로 1,22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고, 자유열람실을 밤 10시까지 이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외부 가로등 시설물도 이제 유지 보수를
하셔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노후화가 됐는지 설명서는 보니까 교체가 6대고 신규가 1대로 나와 있기는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교체를 하는 건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울주도서관장 고경입니다. 정교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관 노후 우수관 교체 사유는 도서관 별관 건물로서 준공이 89년도에 준공된 한 30년 경과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수관 일부가 우수관 노후가로 등 노후시설물 보수 그렇게 이제 합쳐서 2천만 원이니까 예. 이게 구축 건물이 2009년도입니까? 2008년도입니까? 2009년도 아닙니까? 구축 건물이 89년도 준공된 89년도. 예. 예. 그러면 지금 외부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후화가 돼서 대부분 다 이제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거는 조도가 낮고 해서 LED로 이렇게 LED로 이제 교체를 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시설 관리 사업 중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철거 비용해서 2,900만 원 정액이 되었고 지난번 주경 심의 때 보니까 강북 소속 관사를 이제 지원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제 철거를 했는데 이번 도서관 사택 철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철거를 하는 건지 어떻게 울주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도서관에서 이제 그렇게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몇십 년 동안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이제 있었던 상태입니까? 관사가? 예. 그러면 이제 철거 후에 앞으로 이제 사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아까 그 헨스 설치를 담벼락이 많이 무너져서 노후와 부식이 많이 돼서 780만 원 정도 올려놨다 그러는데 앞으로 거기를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걸 철거를 해서 그 주변에 그 담벼락은 헨스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거기는 이제 주차장으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좁은 주차장으로 하고 또 이제 벤치라든지 이렇게 나와서 이용자들이 휴게 공간으로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예. 근데 제가 그 조금 염려스러운 게 이제 밤 10시까지 이제 개방을 해놓다 보니까 KTX를 타러 가시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하루에 갔다가 이제 하루 만에 돌아오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이제 주차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한 10시까지 개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다음날 오게 되면 다음날 10시 이후에 밤 늦은 시간 아니면 이제 1박 2일도 대놓기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여유 공간이 남아서 뭐 시민들에게 이제 뭐 제공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혹 그러다 보면 그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주차 공간 때문에 뭐 불편함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차 공간은 우리 이렇게 울주 도서관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이렇게 경비하는 그분이 관리를 해서 혹시나 이렇게 주차 그쪽에 소방도로에 불이 나고 이러면 소방도로에 혹시나 이렇게 주차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잘 지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10시 돼서도 차가 그거 안 하면은 전화를 해서 주차를 가게 그래 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유 공간이 좀 남으면 또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혹시나 도서관에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혹 불편함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외에도 노후 우수관 교체라든지 외벽 수리 유리창 보수 요것도 한 500만 원 올라와 있고 노후 우수관
교체도 한 7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시설물 부분 보수가 계획되어 있는데 시행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확인을 잘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향후에는 시설물 점검과 유지 보수를 꾸준히 잘 하셔서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시설물 장비관리 홈페이지 구축에 있어서 그 며칠 전에 보니까 동부도서관 노후시설과 주변 경관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이런 부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우리 동부도서관장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예, 봤습니다. 예. 교육청 예산으로 내부 개선 공사는 실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외부 시설은 전혀 개선이 안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2019년도 저희들 그 사업으로 도서관 자체에서 뭐 1차, 2차, 3차 계획을 한번 세워봤는데 맨 먼저 이제 그 가로등이 27년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노후해서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으로 받아가지고 12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11월에 가로등 11월. 예, 올 11월에 가로등 10개를 전면 교체를 하고 원래 하나의 이렇게 LED 아닌 작은 등이었는데 2개로 된 그 LED 등으로 크다랗게 해서 그 전체 정원과 뒤에까지 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동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모두 다 오셔가지고 보시고 또 구청장님도 오셔가 보시고 해서 그건 시정이 되었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신문에 난 그 사항인데 그것은 이제 그 밑에 보도 블럭이 굉장히 낡았고 그 다음에 이용자가 앉는 그 벤치가 정말 27년 돼서 이렇게 비도 오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만지면 떨어질 정도로 많이 노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동구청의 관계자하고 많이 왔다 가고 저희들도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2차적인 그걸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7천만 원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됐었는데 주차장 공사까지 하려 했었는데 그건 안 됐고 일단 본예산에 7천이 올라가 있는데 20일 지나야 해결이 날 것 같습니다. 본예산이 이제 통과하려면 한 20일 정도 지나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동구청장님께서 이제 직접 이제 아마 동부도서관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시설에 대한 불편함을 와서 현장에서 아마 보고 가시다 보니까 7천만 원 정도 이제 편성을 해서 아마 한 20일 이후가 되면 결정이 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도서관이 지어진 지가 한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원래 그러면 내부는 공사를 했지만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더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지 그리고 직원들이나 이용자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거나 내외부를 통틀어 지금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공사가 또 뭐 개선돼야 될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위원장님. 그 아까 말한 그 이제 이번에 깎였지만 그 7천에서 포함된 게 주차장 공사가 아예 너무 오래돼 가지고 다 갈라져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오면 이렇게 금이 많이 가서 위험해서 그거를 이제 또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 동구청에 저희들이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제 단계적인 그거 여기에 도서구입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도서구입비하고 문화강좌 600만 원은 따로 늘 문화학교 그 예, 운영비 600만 원은 매년 주는 고정 금액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예산이 없어서 1,500 깎아서 저희들이 그 8천만 원에서 6,500을 도서구입비하고 600만 원이 평생교 강좌비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개의 그 비법정 전입금이고 가로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일 시급한 건 이제 이어서 말하면 이제 그
이번에 이제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저희 도서관의 창고가 너무 이제 오래되고 그 물건을 둘 데가 없습니다. 예, 지어진 건물이 오래되고 책이 많고 하니까 그래서 바깥 창고를 새로 지어달라고 구청장님한테 의뢰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올린 직속기관 시설 관리에서 좀 방수비가 좀 많이 올라가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방수공사가 작년, 그러니까 그 앞 연도는 한 600만 원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고쳐가면서 썼는데, 이제 이게 너무 힘들어져서 작년에 3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동서쪽에 이렇게 날개 쪽에 그 있는 실은 이제 빗물이 샜는데 방수공사를 해서 다 이렇게 고쳤고, 올해 이제 그 맨 꼭대기청의 면적이 한 3배 됩니다. 그래서 그 3배 된 예산을 조금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시급합니다. 보존 서고하고 강자실이 물이 막 새고 서고도 좀 새고, 그래서 매일 비가 오고 태풍이 더 심하면 물을 받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부도서관이 아마 그 짓고 바로 얼마 안 됐어도 또 방수가 잘 안 돼갖고 방수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앞에 방수공사를 한지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된지는 모르시죠? 저희들이 방수공사 한 지가 2017년에 했기 때문에 예. 2017년에 올해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올해 하고 다른 부분에 이제 지금 또 방수가 제대로 안 된다는 여기 말씀이시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수공사를 2014년에 한 번 하고 2014년에 5월, 9월 이렇게 뭐 거의 요거는 40만 원, 80만 원, 2015년에는 한 280만 원 이렇게 3차를 했고요. 그리고 2017년에 저희들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좀 했습니다. 이건 이제 이제 늘 그러면 부분 방수를 한다고 봐야 되겠다. 예, 그렇죠? 222만 2천 원을 했는데, 이제 올해 2018년에 이제 어님들께서 주셔가지고 그 동서로 이렇게 동부도서관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동서로 해서 거기는 완전히 이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층 이것만 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꼭대기층. 예. 하여튼 그게 이제 첫 이렇게 지어지고 난 수도 얼마 안 됐어도 그게 방수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나서 지금 위원장님, 올해 지금 올린 그 예산은 그 2020년에 올린 거는 아주 지금 지어져서 한 번도 안 한 부분. 예, 안 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 동구청장님과 그리고 그 지역의 구의원님들하고 늘 좀 자주 만남을 좀 가지셔갖고 동부도서관에 좀 각별히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예산을 좀 많이 좀 달라고 좀 졸라대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그러면 우리 동부도서관에도 위원님들 중에 당연직으로 구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십니까? 당연직은 저희들이 사실은 당연직이라 하기보다는 당연직은 사실은 그 우리가 동구청의 교육지원과장님 그 해당 부서를 당연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당연직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구의원님 한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하여튼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에 예산을 이제 또 심의하시는 분이 계시면 좀 도움을 받기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직속기관 운영비를 보면 시설 장비 관리로 이제 500만 원 정도가 잡혀져 있고, 이 항목으로는 소규모 시설 수선 정도만 가능할 것 같은데 당장 급히 개선해야 할 시설물에 대해 유지 보수를 하기에는 예산이 좀 턱없이 부족할 것 같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소규모 시설 수선이 그 175만 원으로 해서 12개월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 3,375제곱미터인 넓은 그 대지를 포함하고 있고 건물도 노후됐기 때문에 갑작스런 시설 고장이나 또 여러 가지 그 기계 고장 또 잦은 그런 것들이 그 전에 콩레이가 왔을 때는 동구청에서 그 위에 현관을 다 해줬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에서 예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저희들이 나름대로 소규모 시설 예산을 올려서
또 고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 설명서에도 보니까 230페이지에도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에서 이제 홈페이지 구축과 서버 교체 예산으로 이제 3,100만 원 정도 이제 정액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그 동부도서관 홈페이지를 살펴봤을 때 매뉴얼로 보면 대부분 내용 구성도 이제 잘 되어 있고 접근성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제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조사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된 만족도는 대략 이제 어떤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 홈페이지 구축이 된 게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려면 그 용량이 저희들이 원하는 그거를 다 탑재를 못해서 특히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용량 제일 필요한 건 용량 부족입니다. 그래서 용량 부족으로 인한 그 개선을 해야 하고 우리 홈페이지 구축이 한 10년 넘게 됐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는 잘 돼 있지만 버전 업그레이드가 아주 불가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서버 교체하고 우리 홈페이지를 전면 교체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전면 개편은 2009년 이후에는 없었고 서버도 2008년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거를 나름대로 이용자분들은 얼핏 보기에는 그냥 좋다 하겠지만 더 이렇게 이용자분들이 보면 설문 만족도에서는 뭐 나름 있지만 또 나름 불만족도 있고 그래도 대부분 이제 그 만족으로는 나왔지만 앞으로 우리 도서관들이 더 이제 전산화되어 가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홈페이지 개편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올렸습니다. 네, 잘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 도서관 이용 부분에 있어서도 모바일과 전자책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등 디지털 콘텐츠 활용도가 이제 많이 높고 홈페이지 개편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실질적인 도서관 이용이나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 시설물 같은 환경부터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정적인 예산으로 필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사업의 시급성을 면밀하게 잘 판단을 해서 적재적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각 도서관장님들은 유념하셔서 노력을 특별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도영 의원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남부도서관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고요.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시는 프로그램이 각 도서관마다 다 이렇게 다양하게 또 각색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체 예산 비중에서 평생 교육 강좌 부분이 동구나 중구는 이제 한 절반 정도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한 65% 정도 절반 이상 그러니까 가장 많은 예산을 여기 쓰고 계시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수업 내용이나 프로그램에 좀 다양화가 좀 떨어진다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개수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근데 남구에서 이제 좀 평생교육 강좌 운영에 대해서 좀 많이 치중을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뭐 지난해에 이어서는 조금 감소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보입니다. 명작에서 배우는 행복한 삶의 지혜하고 독서 프로그램 같네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찾는 여행. 그 신규 사업에 대해 설명도 좀 이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 강좌를 운영을 했는데 그 수강생들이 상당히 그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이다 하는 그런
설문조사 있었고, 특히 이제 종전에는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 그 개설할 때 수강자만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설문을 해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네.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평생교육 전체 강좌를 다시 또 제로페이스에서 다시 또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그 신규 편성된 그 명장에서 배우는 행복한 삶의 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한번 저희들이 인문학 강좌를 운영했는데 수강생들이 이 부분에서 심화 과정을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설했고, 네. 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찾는 여행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초등 문해 교육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명이 3단계로 지금 학년을 이렇게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그런 자소서 쓰기, 그림 그리기 이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전시해가지고 네. 좀 사기를 좀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네, 새로 또 하시는 사업인 만큼 좀 면밀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 주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평생교육 강좌 참여하시는 분들 평균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지금 그 평생교육 자체가 주간에 많이 하다 보니까 보통 그 주부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네. 야간에는 그 이제 직장인들, 네. 그분 보통 한 40대, 50대, 주간에 한 40대, 50대, 40대, 50대. 야간에는 60대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 자체를 뭐 스마트폰 이런 부분은 네. 그 이제 연령 높으신 고령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강의를 많이 들으러 오십니다. 울주도서관장님, 그 전체 예산은 제일 많은데 사실 평생교육 강좌에 대한 예산이 800만 원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조금 여기에 대해 예산이 작으신데요. 물론 그 외에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서는 뭐 진로 독서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평생 학습 박람회 뭐 참가해가지고 다른 데서 없는 뭐 프로그램 보이긴 한데, 근데 교육 강좌하고는 조금 또 성격이 다른 거 아닙니까? 예. 네, 울주도서관장 고경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강좌 외에 우리는 이제 울주도서관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사업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나타났습니다. 그 진로독서 프로그램이 1,500만 원 정도, 하버루트 슬로딩 토크 프로그램이 또 650만 원,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이 330만 원, 초등 학력 인증 문자 혜택 프로그램 해서 1,200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예산을 사업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평생교육 강좌 프로그램 안에 예. 그러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진로독서 프로그램과 울산 평생 학습 박람회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람회 없죠. 박람회는 저희 도서관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제일 예산이 많은 게 진로독서, 그다음에 학습 박람회 참가 이런 예산이고, 평생교육 강좌는 사실 너무 좀 작아서 뭐 조금 다른 걸 한다 하더라도 이 비중이 작은 이유가 뭐냐 그런 네. 거죠. 평생교육 강좌에 대해서 예, 뭐 강의 수나 이런 게 좀 작을 것 같은데, 울주군에 또 보면 주로 야간 뭐 남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용하시는 세대 수가 30대, 40대, 40대, 50대, 60대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울주군은 또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울주군은 지금 이제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학교 도서관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비중이 조금 이렇게 평생교육 쪽에 좀 낮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저희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왜냐하면 도서관이 위치가 네. 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네. 이용자들이 그렇게 평생 이렇게 강좌할 수 있는 이용자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교육 강좌를 하지는 못하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학교 센터다 보니까 학교로 가서 네. 학생들을 이렇게 해서 그래 평생교육 쪽에서는 조금 저조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없는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예. 치우치다 보니까 학교 도서관을 사실 이제 울주군이 어떻게 보면 시가지보다는 연령대가 좀 높을 거라 저는 예상 들거든요. 그래서 5세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평생교육 강좌에 좀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어떤 들을 만한 내용, 그리고 참 알차다 하는 게 있으면 결국에는 많이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다른 데는 절반 정도는 되거든요. 전체 예산에서. 근데 여기는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남부 같은 게 한 60% 넘고. 평생교육이라는 게 사실 이제 실버 세대가 많아지는 이런 이제 좀 변화되는 시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평생 죽을 때까지 이제 배우면서 하는 게 이제 삶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울주군에서 특히나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고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추경도 있으니까요. 관장님은 지금 떠나시지만 남으신 분들이 이제 오늘 이 지적을 이어받아서 새로 관장님 오시면 꼭 뭐 이렇게 새로 편성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부 도서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보면 독서문화 행사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와 바에 도심 내 전통시장 나들이 운영, 그 다음에 전통시장 책수레 운영해가지고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네, 중부도서관장 박연입니다. 안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통시장 책 나들이는 확대 사업이고요. 글수레는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도. 확대 사업인데 지난해 예산이 없던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랬습니까? 지난번에는 예산을 특별히 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다른 운영비에서 독서문화 운영비에서 조금씩 해서 진행하다 보니 성과가 너무 좋아서 지난해부터 시작한 겁니다. 올해 했죠. 올해부터 시작한 상반기, 하반기.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상인들한테 가서 이렇게 책 혹시 뭐 이렇게 뭐 추천 도서나 이렇게 책을 좀 읽으시라고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다음에 또 일정 시간 지나면 수고도 해오고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수고해오는 게 책 수레 운영입니까? 예. 그게 그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도 할 사업입니다. 그럼 올해는 수고를 어떻게 했어요? 올해는 책 나들이 행사만 했고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책 수레 운영할 겁니다. 책 수레라는 건 아예 이제 수레에다가 책을 많이 싣고 다닌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저희 이제 상가 위치에 있는 도서관이다 보니 그 수레를 만들어서 한 98만 원 정도의 책 수레를 만들어서 책을 싣고 상가 그 안 매장 곳곳을 이제 다니면서 책을 빌려주고 또 반납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사실 이제 중부도서관 위치가 시가지에 있고 또 중앙시장하고도 근접하고 해서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특색 사업 잘 발굴하신 것 같아요. 잘 발굴하시는 것 같고 지역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뭐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은 거기가 이제 차도를 많이 이렇게 진입은 많이 막아놔서 뭐 교통 안전에서는 그래도 좀 수레를 끌고 다니는데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레를 지금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제 만들 예정입니까? 그래서 널찍하게 만들면 그게 이렇게 시장 안으로 들어갈 때 굉장히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잘 고려하셔가지고 디자인 잘 만들어서 잘 해보시고, 저도 그거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구경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울주 남부, 동부, 중부 도서관 및 교육 수련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치기 전에 3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고경희 울주 관장님께서 1월 1일자로 공로 연수를 가시게 되셨습니다. 오늘이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 참석인 것 같는데요. 고경희 울주 도서관장님의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 이래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입학식을 하던 예전에 어느 날 혹시 위원님들은 젊으셔서 기억하시는지요? 초등학교 입학식 때 저는 왼쪽 주머니에 흰 손수건을 꽂고 날 추운 운동장에서 앞으로 나란히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왼쪽 가슴에 흰 손수건을 왜 꽂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왼쪽 가슴에 매달려 있던 하얀 손수건처럼 오래 궁금하고 그리고 깨끗한 기억나는 일들을 떠올려 보면서 정말 퇴직이라는 아쉬움과 그동안 제가 잘해왔다고 나 자신에게 스스로 위로해 봅니다. 늘 공공도서관을 많은 애정과 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존경하는 정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정말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여러 분야로 정말 열악한 우리 교육청 공공도서관을 더 많은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앞날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경희 울주관장님 그동안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힘들 때도 있었을 텐데 좋은 기억들만 기억해 주시고 안녕히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고경희 울주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눈물 나실 것 같는데. 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202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개수 조정 및 확정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